하겠습니다. 책 소개해 주실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앨런 머스크의 가치 있는 상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앨런 머스크. 많은 분들 아시죠? 그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다. 라고 이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예. 앨런 머스크의 가치 있는 상상. 일단 그 앨런 머스크가 좀 어떤 사람인지 소개부터 해 주시죠. 이 사람은 우선 인터넷 결제 수단인 페이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상화폐인데요. 이걸 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그 페이팔을 팔아서 그 수익으로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요. 네.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선 회사를 설립합니다. 음. 그리고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태양열 회사인 솔라시티를 설립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업 규모 그 분야가 예, 굉장하네요. 예. 뭐 페이팔부터 시작해서 전기 자동차, 우주선 회사, 태양열 회사까지. 그렇죠. 야, 대단합니다. 규모가 거의 뭐 글로벌이 아니라 저기 전 우주 사이즈죠, 그냥.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의 그 주인공이다. 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이 전기 자동차, 우주선, 태양열 회사 어떻게 보면은 좀 별개의 좀 상관없는 기업들 같기도 하고 또 같이 또 묶어 보면은 이게 또 이게 같이 연관이 있을 것도 또 같고. 융합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런 그 기업들을 운영하는지 예. 전반적으로 좀 정말 스토리가 궁금하네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인류의 화성이죠. 아하, 그가 이러한 목표를 세운 이유는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물과 식량 부족에 시달릴 거고, 그럼 불가피하게 인류가 지구 위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근데 머스크의 계획대로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키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구 각종 공장과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 때문에 음, 지금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화성에 갈 시간을 벌리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를 최소한으로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석유 대신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고 천연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하자는 발상을 가지고 테슬라와 솔라시티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아하, 더 나아가서 화성에서는 내연기관 차가 못 돌아다니잖아요. 네. 전기차는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하고 거기서는 또 이제 에너지 발전이 안 될 거니까 태양열로 쓰자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사업들이 화성 이주를 위한 준비다. 예, 이게 정말 실제로 그런 건지 좀 대단합니다. 이 마치 이 SF 소설 영화에서나 나온 예, 듯한 그런 이야기를 사업으로 예, 만들고 있다. 여기다 돈까지 벌고 있다. 예. 대단한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던가요? 참 놀랍게도 20대에 자신이 인류사에 남길 만한 일을 정리하던 중에 음, 그 중에 한 가지를 한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가 이번 세기가 가기 전에 아마도 100억에 달할 것이고 지구는 살기 힘들 세상 행성이 될 거란 예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지구인을 화성으로 이주하는 계획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돈을 버는 순간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이 테슬라라는 이름이 과학자의 이름이라면서요. 이게 알프레드 테슬라 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에디슨 시대의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음. 이 사람이 교류 전기를 발명해서 지금의 전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그를 기르기 위해서 테슬라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페이팔을 팔아서 번 돈 전부를 투자를 해서 전기차 회사를 설립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만 있지. 네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문을 닫은 도요타 공장을 가지고 인수하고 각종 다른 회사에 있는 기술들을 갖다가 다 합쳐가지고 아주 고가의 전기 자동차인 로드스터라는 차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로드스터.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고장도 잘 나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도무지 팔아먹을 수가 없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다음 단계 계획인 스페이스 X 우주선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예, 지금 성공적으로 이제 수익을 거두고 예, 그럼 또 거기에서 돈을 벌면서 다음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 단계인데 예, 성공하기도 전에 예, 또 바로 또 다음 단계로 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했군요. 예, 자, 근데 스페이스 X 우주선 사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또 우주선 사업이라 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표현은 이제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또 이제 뭐 미국의 나사라든지 예, 아니면 정말 로켓 한번 올리는 데 있어서 뭐 수억 달러가 이제 들기 때문에 예, 민간 기업은 뭐 참여가 불가능한 사업인데 예.
어떻게 이게 좀 가능했던 건지 궁금하게 돼요. 이게 시기가 아주 기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음, 나사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던 오바마 정부가 음. 나사한테 우주선을 못 쏘게 명령합니다. 아하, 예. 대신에 ISS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주선, 우주정거장. 네. 그 물품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뭘 썼냐면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보안의 문제가 발생하죠. 러시아가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입찰을 붙인 거죠. 우주선 사업자를 선정하겠는데 거기에 스페이스X가 선정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동시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솔라시티까지 바로 진행해 버리죠. 하하, 그래요. 솔라시티는 또 태양광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걸 또 진행하는 또 의미도 또 있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지만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화력 발전으로 떼어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쓴다면 그거는 청정 에너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청정한 에너지인 태양광을 원동력으로 해야지만 청정 에너지 자동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름이 솔라시티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태양광 도시를 만들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태양광 패널의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많이 공급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그 패널이 몇 천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20년 할부로 해라 이거죠. 그러면 그 전기가 발생된 것을 국가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사주거든요. 네. 따라서 그것을 쓰는 사람은 기존에 있는 전기료보다 한 3분의 2 가격으로 전기를 쓰면서 그 태양광의 에너지를 갖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태양광 그 발전기 자체가 자신의 것이 되는 방식으로 거의 모든 곳에 그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충전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충전소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쓰는 곳에다가 이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해 놓으니까 바로바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하하, 대단합니다. 예. 규모가 다르네요, 사이즈. 그렇죠.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예. 뭐 지금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충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 또 이제 한번 또 배터리를 충전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 또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갈 것인가. 이게 아직은 예.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좀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유할 때 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뭐 보통 시간이요.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죠. 결제까지 하는데 다 해서 뭐 한 3, 4분, 5분 5분 정도 정도 잡으면 되겠죠. 잡죠. 예, 근데 이 전기 자동차는 충전하는데 빨리 고속 충전해야 30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놓고 하면 2시간 정도 걸려요.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배터리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예요. 뭐 사실 그 일반 스마트폰 예. 이 충전하는 것도 뭐 두세 시간 여유 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속 충전기로 해야지. 마찬가지죠, 뭐. 예,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몇 가지로 대처를 합니다. 우선 전기 충전소를 공공기관이나 기존의 주유소에다가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충전할 곳이 있으니까 충전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새로 짓는 집이나 건물엔 반드시 충전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충전 시간에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 전체를 교환한 게 뭐냐, 배터리를 통째로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럼 5분 이내에 되는 겁니다. 충전이 아니라 배터리를 아예 교환해 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충전소 가면은 고속 충전이 아니라 그냥 배터리를 띄고 다른 새 배터리를 갖다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LPG 가스통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네. LPG 가스통을 통째로 갈아주는 형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계속 석유 자동차를 밀어내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서부터는 우리나라에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자동차의 미래가 걱정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그 자동차 산업이 많이 좀 뒤쳐져 있죠. 뒤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예.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스페이스X. 애초에 그 나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감축하면서 이게 또 민간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틈이 있었다. 그래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세계 최초로 우주를 오가는 우주 택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주 택시요. 우주 택시. 가서 물건 갖다 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미국 내 우주 물품 조달을 독점하고 있고요. 네. 우주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들을 테슬라와 솔라시티에 적용을 해서 다른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독점적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독점적 기술을 개발하면 자기네가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를 민간의 인터넷에 그냥 공개를 합니다.
이건 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무인 자동차를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동영상을 올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사건이 한 번 났죠. 실제로 무인 자동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난 거냐면은 자동차 전방에 보면은 센서가 있어요. 하늘을 인지하면 앞으로 가고 막히면은 서는 건데 그 앞에 트럭이 막아섰는데 그 트럭에 하늘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구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망 사고가 없었는데 최초의 무인 자동차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무인 자동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무인 자동차는 아니다. 왜 사람이 타고 있지 않냐. 그렇죠. 예, 그렇긴 예. 한데 판단은 자동차가 다 그런데 이제 했었습니다. 결국을 해서 정확한 말은 자율운행차다. 자율운행차.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자율운행차 좀 어떻게 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 자율운행차 참 편하긴 합니다만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운전했을 때 아니 뭐 아무리 트럭에 하늘 뭐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트럭이 있네 예,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또 한계는 있는 것이고요. 이걸 또 안전성 문제인데 예, 아까 뭐 100번, 200번을 안전하게 운행한다 하더라도 한 번 사고 나면은 정말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자동차 운행 아니겠습니까? 예, 뭐 안전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앨런 머스크 정말 멋이네요. 예, 멋있죠.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전 세계적인 규모 사이즈로 예, 아니면 전 우주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는 거죠.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일반 사람들로서는 부럽기도 하고요. 참 멋있게 세상을 산다라는 느낌도 가지고 또 이제 개인의 어떤 뭐 사익보다도 사익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좀 공익을 위해서도 이런 그렇죠. 또 사업을 한다라는 또 느낌도 많이 받고요. 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책 읽고요. 제가 예전에 제3인류 책 소개할 때 그런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현재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정도 됐다. 사람으로 치면 45살 정도 됐고 지금이 지구가 번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일등이라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복제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만이 지구 밖을 나가가지고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물이기 때문에 지구가 인간을 버텨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 굉장한 어떤 철학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막 소름이 돋았는데 네. 이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미 깨닫고 실천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답 없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어느 학원에 몇 시간 정도 이쪽식의 강사들에게 받느냐 이것으로 이제 그 성적이 또 가는 학교가 또 직업이 정해지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힘들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앨런 머스크란 그 개인을 보면서 또 지구를 생각하게 되고 사회 문화를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교육 체계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어떤 책도 함께 할까요? 다음 주에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음흠.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고요. 앨런 머스크의 가치 있는 상상을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